요거는 이제 이스트의 이제 역할인데, 이스트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는 호흡 작용을 하고, 하나는 이제 발효 작용을 하는데, 얘를 하려면은 포도당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포도당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호흡 작용을 하려면은 반드시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발효 작용은 원래 공기 없이 하는 겁니다. 요걸 한자로 하면 호기죠, 그죠? 얘는 혐기라고 하는 거죠. 기체를 아주 혐오한다, 기체를 좋아한다.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CO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량이 나옵니다. 어떤 열량, 킬로칼로리에 대한 열량. 거기다 686칼로리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 숫자는 이제 맞추면 됩니다. 여기가 C가 6개 있으니까, 여기 6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2개 있잖아요. 그죠? 12개인데 이쪽에 보면 12개를 맞추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맞추면 돼. 그러면 그 집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마지막 안 맞은 게 이 산소의 개수를 안 맞잖아요, 그죠? 요 8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몇 개예요? 12개, 6개, 24? 아니다. 그죠? 18개지, 18개. 그죠? 그러면 여기에 6을 넣어주면 딱 맞는 게 6개, 12개. 이렇게 개수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발효작용은 이제 발효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는 알코올과 예,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맞춰보면 되는 거겠죠. 그죠? 몇 개 되는지. 그죠? 그죠? 6개니까 두 개 있으면 되나요? 그죠? 이렇게 두 개. 이제 수소 개수를 이제 보면 되겠죠. 10개, 12개. 이거 없어도 있죠. 12개 등 있고. 그죠? 2개, 산소 2개, 뒤에 4개, 2개, 그죠? 4개, 6개 딱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58kcal 이렇게. 발효는 포도당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가지고 알코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원래 발효입니다. 발효.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학식에 의한 발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산소로 인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우리 겨울에 왜 이렇게 이래 하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에 물 생기잖아요. 수증기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가스 나오고, 예. 그리고 이 두 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냐, 파스테르 효과라고 얘기도 합니다. 파스테르 효과. 그럼 파스테르 효과는 호흡작용과 발효작용이 두 개가 있는 거겠죠. 요거만 알아도 뭐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거죠. 글자 이거 보이죠?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자, 요 두 개는 알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스트의 생식은 그죠? 출합법에 의해서 한다. 그죠? 자, 무성생식. 그죠? 출합법에 생균수가 증가되는 거고요. 포자 형성을 할 때는 생균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거. 요 균의 수 보고 생균수입니다. 그죠? 이게 균의 수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요렇게 올라갔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가죠.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죠? 그죠? 요거는 이제 보통 성장할 때고, 요거는 정체기죠. 그죠? 정기기고, 그죠? 얘는 3일기. 처음에는 유도기. 요렇게 나눠지죠. 요렇게. 그죠? 예. 요럴 때는 정기기 때는 어떻게 해요? 죽는 놈이나 태어나는 놈이나 똑같을 때입니다. 이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죠? 죽는 놈보다 새로 생긴 놈이 하는 거고, 이 뒤에는 어떻게 내려가는 게 있죠. 그죠? 예.
이 시간에 따른 균의 그 성장의 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트의 활동은요, 10도씨 이하에서는 활동이 정지되고요. 세포는, 그죠? 10도씨 이하에서는 정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세포는 63도씨까지, 그죠? 세포는 63도씨까지에서 살고, 그죠? 그 다음 포자는 69도씨. 포자가 3일 된다. 요거는 아셔야죠, 그죠? 그리고 빵석의 온도는 절대 99도씨를 넘어서지 않는다. 요까지만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트 구성 성분 보면은 얘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보통 이스트는 수분이 얼마라고요? 보통 한 75%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70% 나오는데 고형분은 한 25% 정도 되는 25% 정도. 그럼 이스트는 물이 되게 많은 겁니다.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사람도 한 65%, 70% 정도 이렇게 되죠. 사람도, 그죠? 바다도 물하고 육지하고 비율은 75대 25 정도 되죠. 숫자 이게 되게 애매하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기능 2차 필기 나올 만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에 들어가 있는 효소, 요것도 진짜 안 들어가 있는 효소가 문제 많이 나와요. 인간 효소를 외우는 게 좋겠지. 프로테아제, 두 번째 아밀라제 아니고요, 리파제, 세 번째 설탕을 얘기하는 인도타제, 말타제. 그 다음에 말타제. 말타제, 찜하제. 그 다음에 지마제. 자, 요렇게 하고요. 그죠? 없는 요소. 아밀라제는 어디 있을까요? 밀가루에 있죠. 그 다음 뭐요? 락타제. 락타제. 얘는 있을 때 없어도 됩니다. 어디 있는 건 얘는 밀가루에 있는 거죠, 그죠? 밀가루에 아밀라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도 보면은 그죠? 사람 몸에도 효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천여 가지 이상으로 효소가 있다고 해요.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얘가 체중 단계입니다. 체중. 그죠? 찜화제에 의해서 뭘로 바뀐다? 알코올과, 그죠? 알코올과 뭘로 나온다? CO2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얘를 분해하는 거 아까 봤잖아요, 그죠? 포도당이, 그죠? 얘들은 전반적인 거 다 하는 거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얘들에 의해서 분해되어 나온 걸 찜화제가 마지막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트에 있는 효소, 없는 효소 두 가지 적으세요. 이런 것도 시각이 나올 수 있죠. 아밀라제, 락타제. 이게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이 두 개를 적으라고 나왔어요? 이 두 개를 적어, 둘 다 나왔어요? 두 개 다? 없는 효소 적어. 네? 없는 효소를. 이 중에서? 아니요, 그냥 저 2차 필. 그럼 원래 두 개 다 적어야 되는데. 아밀라제, 락타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공부하실 때 보면은 있고 없고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거지. 너무 세부적인 내용보다 확실하게 윤곽진이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트의 번식 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미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육 조건이라 그래. 생육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죠? 일단은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양분은 확실하게 있어야죠, 그죠? 얘들은 또 뭐예요? 온도, 그죠? 적정한 자기들의 온도가 있는 거고, 그죠? 세 번째 뭐 공기 있어야 되고요. 미생물이기 때문에 적정한 pH가 원래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적어주면은 미생물도 보면 똑같죠. 얘도 똑같고 미생물도 뭐 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외우시면은 예 있습니다. 체적의 pH, 온도, 그죠? 얘들은 어떻게 사람이 살기 좋으면은 얘들도 살기 좋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얘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때의 종류 요거는 별로 그렇게 예. 있을 때 종류는 나올까요?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생성. 야 글루타치온은 언제쯤 나온다? 이스트. 어떤 이스트? 오래된 이스트. 예. 예, 오래된 예, 효모에서 나온다. 이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은 내 같으면은. 자, 오래된 효모에서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글루타치온. 그럼 얘들은 빵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빵을 처지게 합니다. 얘가 또 있는 거는 또 어디에 있냐? 그죠? 생유에도 있습니다. 생유. 그러니까 가열하지 않는 생유 있잖아요. 소에서 바로 짜낸 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바로 짜낸 우유는 데워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이스트를 찬물에다 해도 글루타치온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를 찬물에 혼합해도 글루타치온이 생성된다는 거. 오래된 효모에는 이스트 찬물에도 있고 생유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스트의 사용량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달걀입니다. 달걀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어디에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달걀에서? 달걀. 달걀은 보면 노른자가 있죠. 이 노른자는 누구 때문에는 닭의 먹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닭이 노른색을 낼 수 있는 그런 먹이를 먹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에서는 이제 무게 같은 거 많이 나오겠죠, 그죠? 무게. 나온다면 기능사적인 문제, 간단하게. 그죠? 자, 달걀 껍질에는 뭐가 있다? 큐티클이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큐티클이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세균 방어적인 역할을 합니다. 야, 너 세균 들어오지 마. 이 큐티클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 내지 95%가 탄산칼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란은 75대 20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노른자 보면 노른자는요, 그건 노른자에는 50%가 아니가 뭐예요? 지방이 있죠, 그죠? 맞나요? 예, 노른자에 지방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흰자에 들어가면은 흰자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흰자에서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흰자에 많이 나오면 라이소자인 요게
요거 정도 있지 않을까. 연색 반응시. 이 오브 알부민하고 그다음에 콘 알부민 이거는 예, 되게 많이 나오죠. 아, 그거하고 이 오브 그거 있고. 예, 이 정도. 아비기는데요?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효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라인스자임, 라인스자임 오브 미코이드 정도. 예. 이거는 효소의 트리친 억제지. 요거 정도. 그 다음에 아비딘은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 그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달걀 제품 쭉 가고 달걀 신선도? 이거 나올까요? 나온다면? 네? 나온다면요? 신선도 아는 방법. 일단은 소금물에다 집어넣는 거. 소금물 몇 프로 정도요? 6에서 10%? 네. 보통 10% 정도 사용을 하시는 10% 정도. 네. 알아요. 그 다음에 덤플 검사. 그 다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 껍질이 까칠까칠. 표면에 껍질이 까칠까칠하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백 그죠? 남백 개수와 난황 개수를 구해도 되죠, 그죠? 지름분의 높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을 이렇게 딱 깨면은 여기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죠? 오래된 계란은 퍼질 거고, 생생한 계란은 동글동글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알면 되겠죠, 그죠? 지름, 그죠? 이 두께. 그죠? 이 두께 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남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깼을 때 오래된 농후화된 오래된 심자는 퍼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두께하고 넓이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름하고 두 개를 재가지고 두 개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흔들어 보았을 때 소리가 나는 정도는 있잖아요. 소리 유무는 그죠? 흔들어서 소리 유무는 그죠? 오래된 계란일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공기 구멍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돼요. 흔들었을 때는 소리가 나는 거지,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달걀의 역할. 요거는 읽어보세요. 역할 이거는 뭐 기능사적인 내용이라 자,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는 뭐 크게 나올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우유의 성분, 이제 지방, 단백질, 유당 등이 있습니다. 유단백질, 카제인, 그죠? 우유에 응고시키는 거, 산, 치즈 응고시키는 거, 우유 카제인 응고시키는 거. 우유에서 있는 단백질의 카제인을 응고시킨다. 뭐가 응고시켜요? 여기서 나오는 게 레닌, 그죠? 레닌도 있고요, 그죠? 일반적인 상도, 그죠? 응고시켜주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넷네트 효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응고시키는 게 이제 스타트 균들 있잖아요, 그죠?
락토 바실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불가리커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보면 원래 이제 그런 균들 있죠. 산도 연구시켜주고 이때 연구시킬 때 pH 어느 기준으로 4.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보통 이제 pH가 4.6 정도 되면은 이제 온도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치즈 만들고 그러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퍼센트를 이렇게 보면 우유는 그죠? 감미도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신 예, 이것도 당이 있다는 게 나오죠. 예,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그죠? 효소가 있네, 그죠? 리파제, 아멜라제, 그 다음에 포스파타제, 락타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든 식품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각자의 효소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의 성질, 산도, 그 다음에 우유의 균질이랑 물리적 성질, 비중은 1.030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물보다 조금, 기준은 다 지금 물이죠, 그죠? 물이 기준이 되고, pH가 보면은 6.6 정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농축 우유, 크림, 분유, 자, 열 처리가 잘못된 분유는 빵 제품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자, 시스테인과 글루타치온을 넣은 것 같이 반죽을 글루타치온 나오죠, 글루타치온 그죠? 여기 나오죠. 얘를 집어넣은 것 같이 반죽을 약하게 한다. 시스테인 어떤 게라? 얘는 SS게라? 얘는 SH게라. 요거 아시고요. 얘는 그죠? 처진다. 얘는 예서에서 단단해지니까 처지지 않고 탱탱하다, 그죠? 탱탱하다 얘기 좋으니까 좀 그런데 결속력이 좋습니다. 단단하다 그러거든요. 단단하다 이렇게 있는데 단단하다, 그죠? 지금 요것도 여러분 체크 보시면은 요거까지 헷갈리는 경우 생깁니다. 요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외우세요. 시스틴은 SS기라, 시스틴은 SH기라는데 얘는 이제 신장성이 있는 겁니다. 신장성이 있는 거예요. 얘는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즈입니다. 치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제가 제빵책이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된 건 없는데, 일단은 레닌을 이용해가지고 카제인을 응고시킨다, 이렇게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레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균 접종해가지고 만드는 게 치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질 치즈, 염질 치즈, 이거는요, 이게 치즈의 단단함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숙성된 치즈냐 안 치즈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유 분유의 균형. 우유 분유 무조건 나오면, 그죠? 무조건 얘는 완충제, 일단 이것부터 집어넣으셔야 돼요. 완충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지도 마. 그 다음에 이스트에 의해서 생성된 향을 착향시켜 풍미제. 왜냐면 얘들은 냄새를 잘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빵색이 좋아지죠. 됐습니다. 이 자체에 유당이 있기 때문에 유당이라는 거. 당연히 우유,
완제품이니까 영양 강화 목적이죠. 영양이 좋아지죠. 그죠? 우유가 완제품이기 때문에 보수력 있죠. 당연하게 밀가루 단백질을 강화하면 육식 내구성 구성시키고요. 흡수율 전문가. 근데 다섯 번째는 있을 때 발효를 어떻게 돼요? 발효를 억제합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아시겠는데 이제 요거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나냐 안 나냐 여기. 자,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 물은요, 물도 저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돼요, 그죠? 경수, 악영수, 그죠? 네, 경수, 그쵸, 악영수, 아연수, 뭐 연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누는 기준은 미네랄 함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몇 리터에 얼마 미리그램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단위는 어떻게 쓴다? 100만 분의 그죠? 그래 뭐 얼마 이렇게 쓴다고 했죠. ppm 이걸 나타내는 게 ppm 그죠? ppm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몇 ppm 몇 ppm 그죠? 경수는 이좀 많은 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통 하는 거는 악영수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요 정도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네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걸로 반죽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척거리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아시겠고 뭐 처리 방법에 대한 거 있겠죠. 단단하니까 뭐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수분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수, 결합수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식품의 이제 부분이죠, 그죠? 자, 자유수, 그죠? 결합수, 그죠? 그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보이는 물. 얘는 결합수니까 어디? 식품과 결합된 물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죠? 그러니까 자유수는 우리가 모세관 응축수라고 부른 거예요. 모세관 응축수라 해요. 자유로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요? 자유수는 효소나 미생물 이런 것들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결합수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죠? 얼지도 어는 것도 잘 안 되고 정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미생물이 얘도 또 이용할 수 없는 게 이 결합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수 결합수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의 처리, 여과, 연화. 이제 이게 물을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걸러내는 건데, 그죠? 삼투압은 이렇게 뭐가 있어요? 막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막이 있고, 저농도, 그죠? 물이 있고, 소금물이 있으면은, 자, 소금이 어디로 가는 게? 여기로 가는 게 뭐라고요? 삼투압. 그죠? 일로 반대로 가는 게 역삼투인가? 아니요. 갑자기 이게 헷갈리는데. 있잖아요. 코에서 저로 가는 호에서 저로 가는 게 삼투압이죠. 아니 맞아요. 예, 삼투압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소금물에서 그죠? 여기에서 적을 빼내는 거지. 여기 있으면은 그거 좀
일단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에 일단 삼투압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여과는 정밀 여과, 그 다음에 한해 여과, 이런 걸 여과라 그래요. 여과. 막을 통해서 있잖아요. 막의 굵기에 의해서 중간에 걸러주고 막 하는 게 저거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해 여과, 그 다음에 뭐 삼투압, 역삼투. 낮은 쪽에서 높은 쪽에 삼투압. 예? 낮은 데서 높은 데가 삼투압이라는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요? 그거예요? 삼투압, 그죠? 맞아요? 맞나? 맞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오니 물로 일로 가고 소금이 남으니까 이게 역삼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일로 가고 소금만 남아 있으면은 역삼투가 되는 거고. 그렇대요. 그죠? 삼투압이 어디에 있지? 저농도에서 고농도? 응. 저농도에서 고농도. 그죠? 헷갈리.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죠? 저농도.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물이 가가지고 평형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삼투압. 그 다음에 이 소금물에서 물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건 이제 역삼투를 하려면 이렇게 빼려면은 되게 압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 요것도 책을 보시려면은 삼투하고 역삼투하고는 소금 이렇게 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 물일 때 이렇게 농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삼투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이제 잘 겨루려면 막의 안에 구멍 크기 있죠. 이 구멍 크기에 의해서 이제 나누는 게 이렇게 나눠져요. 정밀여과, 한해여과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여러분과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 요 정도. 네. 이걸 여과라고 해요. 여과. 여과. 근데 물 처리할 때는 여과로 이렇게 물 처리 안 하고 우리는 보통 집어넣었죠. 그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가라앉히고 이렇게 빼는 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연화라는 거는 양이온, 뭐 음이온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변화시키는 걸 연화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물이냐 알칼리성 물이냐 뭐 요게 따른 특징인데 산성물에는 발효를 촉진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산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들은 이온 교환 수질을 이용해 물을 중화시켜 사용하는 거예요. 알칼리성 물은 황산칼슘을 함유한 산성이스푸드의 양을 증가시킨다. 물을 이용해 물이 알칼리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제빵에서 물의 역할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너무 맹목적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트 발효에 도움 줍니다. 그다음 반죽 온도, 반죽 농도 조절해 주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단백질 흡수해서 글루텐을 형성합니다. 글루텐 만드는 게 저거잖아요, 그죠?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 두 개가 글루테닌하고 그다음 물하고 이렇게 조직이 뭘로 변해요? 글루텐이라는 조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루텐 안에는 얘들이 다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종합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흡수, 요거는 이제 물을 흡수하는데 이제 종류별로 어떻게 흡수하는? 진짜 물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 전분은 몇 배? 2배. 첫 번째 어떤 전분? 손상전분. 손상된 전분이 몇 배? 2배 물 흡수. 이렇게. 어떤 책에 보면 1.5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많이 흡수한다. 그 다음에 손상되지 않은 전분의 입자는
그러니까 그냥 전분은 몇 배? 1.5배죠. 네. 네? 네. 그냥 전분은 요것도 우리 또 빵 하다 보면은 예, 요것 잘라놓는데 요것도 좀 그죠? 그냥 물 하면은 1.5배인데 손으로 전분은 2배. 그 다음에 단백질은 1.5배. 예, 이 책마다 좀 되게 예, 좀 다릅니다. 그냥 1.5배 정도 하면은 딱 맞추겠어요. 무리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자, 펜토산입니다. 몇 배? 10배. 자, 얘가 뭐라고 했어요? 탄수화물이라고 했습니다. 탄수화물. 그 다음에 탈지분유. 탈지분유 뭐 1% 증가하면 얘도 1% 증가, 1배 증가. 그죠? 1배 증가. 단 이제 여기서 좀 틀리죠. 그죠? 설탕은 5% 증가할 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증가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1. 3이에요? 1%가? 1%. 1%예요? 3% 아니고?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흡수율 1% 감소.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같다. 이거? 1차 필드. 1차 필 때 이게 나와요. 자, 물에 흡수하는 거 전체적으로 잘 보세요. 자, 그 중에 제일 이제 물 흡수 많이 하는 게 이 펜토산이 이제 10배 정도 한다는 거.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5밀. 그죠? 우리 빵이 있어.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죠. 그죠? 1% 감소 맞대요. 그래서 설탕은 5% 증가함에 따라 1%. 예, 1% 감소시킨다. 이렇게. 분유는 저거 생각하면 돼요. 분유나 단백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이제 갈로치기 문제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면은 요걸 적어 넣을 줄 아셔야 돼요. 기능형이 옛날에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적인 이런 문제가 나왔죠. 요즘은 계산적인 문제도 나오지만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문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보면은 막 딱딱 적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갈로치기, 뭐 연결하기 막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 푸드. 자, 이스트 이제 푸드의 특징. 요거 저번에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예. 특징? 역할? 구성 성분. 1번 보면은 그죠? 칼슘, 염, 인산염, 인산염, 암모늄, 그 다음에 암모늄염. 전부. 그리고 얘들은 그냥 해놨던 이 반응이 일으키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키지 말라고 전분을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전분 대신으로 보통 밀가루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보시면은 밀가루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것이나 현재는 어떻게? 예, 발효 촉진. 예. 이제 발효 촉진시키고 예, 빵의 질을 예, 개선시킨다. 근데 요즘은 잘 사용 안 하죠. 왜냐하면 얘들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스트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집어넣어 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들은 생각할 때 밀가루 중량의 0.1 내지 0.2%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요즘은 이거 안 넣고 되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푸드를 보면은 자 질소의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pH 조절제.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성분에 pH 조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소제. 발효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소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질 계량제. 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질 계량제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화제, 한원제, 유화제. 산화제가 들어가면은 한원제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화제. 요 정도 하면은 이스트